자,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10월 7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의 매매 내역, 매매 일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 분석, 그리고 오늘 두 종목 분석할 것은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이렇게 아마 어차피 셋이 같은 그룹이어서 어울러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대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카카오 그룹주하고 현대바이오까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어차피 그 서로 이 정보 싸움일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그 생각을 공유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 되게 좀 뭐 힘들다. 우리 같이 으쌰으쌰 해보자. 이거는 왜 잘못됐지? 저거는 왜 안 올라갔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들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뭐 함께 하고 싶다. 혼자서는 좀 벅차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또 제 생각도 공유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어차피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손실금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마련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도 마련을 했지만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제가 우리 회원분들 그 함께 하시는 동반자분들 돈을 다 합치면 거의 그래도 300억은 넘어갈 텐데 그의 10%인 30억도 마련이 안 된, 사실 1%. 그러니까 이제 한참 벌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금을 빨리 조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말 잘 되면은 자산운용사까지 설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욕심내지 않고 천천히, 어차피 천천히 가다 보면 손실이 나실 분도 어차피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손실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대신 시간은 걸릴 수 있죠. 어찌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혼자서 힘들다? 그럼 연락 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그 계좌를 한번 제가 봐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 시간과 노력만 들어가면 되니까 돈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제가 봐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빨리 볼게요. 시간이 이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기 때문에 일단 10월 4일 화요일이었습니다. 10월 4일이 화요일이었는데 10월 4일 화요일 날 케어랩스를 제가 매도를 했어요. 이것도 사실 전 되게 좋게 봤어요. 이게 매각 이슈도 있고 케어랩스 자체라는 그 원격 진료 이런 것들도 좀 나쁘게 안 보는데 시장이 저는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케어랩스 진행을 했고요. 10월 7일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오늘도 그냥 공모주하고 우신 시스템이 떴는데 우신 시스템은 한 명은 아직 보유 중입니다. 우신 시스템. 그리고 모델 솔루션이랑 이너룰스 이 두 종목은 공모주인데 요새 공모주도 힘이 없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100% 찍고 막 90% 찍고 이래야 되는데 그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요. 바로 매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신 시스템은 뭐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해서 오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바닥에서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향후의 움직임 나쁘지 않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일단 매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지수를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수를 이기는 종목을 괜히 그 가능성이 옛날에는 뭐 90% 이상 됐다고 치면 지금은 시장을 이길 종목이 나올 가능성이 뭐 한 60%? 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데 힘이 딸린다는 거야, 전부 다. 언덕을 옛날에는 뭐 내리막길이나 평지를 갔다고 치면 지금은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방어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보면 되지 우신 시스템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사실 좀 더 보유하고 싶었지만 혹시 몰라서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가 매매 내역 말씀드렸고요. 수익이 얼마 안 돼서 요새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수입이 별로 안 됩니다. 그 수익 구조가, 그 수익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근데 이 시기를 지나야 돼요. 어차피 시장은 이번에 이렇게 크게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전고점 돌파입니다. 코스피가 전고점이 3316인데 이번에 하락장 겪고 나면 3316을 저는 돌파를 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제가 생각하는 바닥 라인이거든요. 이게 1800이에요. 1750부터 1800 라인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여기 이 하락 추세 하단이거든요. 그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위에 2400을 뚫고 올라가서 2500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간다. 그러면은 다시 하락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2500을 못 뚫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에는 2000선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하게 떨어졌다, 급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앞에처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이거 좀 급하게 떨어졌네. 근데 이게
그 회복되는 게 이전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제 거의 다 내려오고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전 고점 돌파하는 기간은 2년 정도를 잡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하락한 지는 사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년 6개월까지는 아직 안 됐나? 어쨌든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정도는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내년 6월 달까지 6개월 이상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 봤자 일단은 올라가는 그 시기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과거 그 사례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그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는 좀 늦게 보고 있는 거죠. 옛날 코로나 때처럼 급하게 빠지고 급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 위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는 좀 방관을 하는 게 낫다, 관망세로 보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카카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렇게가 오늘 좀 보니까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 차트는 비슷할 거예요. 자, 카카오는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입니다. 접근하면 안 돼요. 접근하면 안 돼.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더 심하죠. 예, 그리고 카카오페이, 자, 더 심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 두 개 전체도 지금 바닥을 다지지 못하는 그림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도 하락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그 반등이, 자 보세요,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여기 이렇게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기술적 반등이에요. 못 뚫었잖아. 여기를 이전 고점을 여기까지 도달도 못했어요. 카카오가 도달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더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이제 더 떨어지는 게, 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49,000원. 근데 49,000원에서 지지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기업을 계속 쪼개기를 하고 있잖아, 카카오가. 여기서 시총이 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분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약간 그 수익이 될 수 있는 계열사를 떨어뜨려 놓는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카카오는 아직도 바닥을 다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언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이전에 분석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알리페이, 얘네들 다 나가야 돼. 이거 얘네들 중국 애들인데 엑시트 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그 시가총액 말고 뭐예요, 유통비율이 15%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어요, 유통비율이. 시장 유통비율이 적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되면은 지분을 좀 더 시장에 풀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유통비율이 15%란 얘기는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되네. 그러니까 5조 3천억이거든요. 5조 3천억. 그러면 여기 곱하기 15%를 하면 시장에는 7,950억 정도만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계속 하락한다는 얘기는 밑에서 지금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대주주가 나가면 어떡해. 이 대주주가. 그래서 저는 카카오페이 자체는 알리페이 이거도 마음에 안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또 쪼개기를 얘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카카오페이 증권 뭐 또 상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빠져나가면 어떡해. 예. 그래서 좀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자, 그럼 카카오뱅크 볼게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은 보면 카카오 대주주기도 하고 똑같이 국민연금공단 있고 카카오뱅크 우리사주 있고, 그나마 얘는 지분 구조가 조금 뭐 빠져나간 부분이 있지만 같이 움직일 겁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어차피 뭐 같은 그거니까. 예, 여기서도 카카오 증권 뭐 빠져나오고 카카오 뭐 보험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들은 접근하면 안 돼. 진짜 바닥을 찍을 때까지. 바닥을 찍는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때는 바닥을 찍을 뻔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기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가로로 기는 모습이 나올 때, 이거 예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네. 보면은 가로로 기다가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한번 튀어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 올라야 돼요. 튀어 올랐다 내려오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추세를 바꾸는 움직임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죠. 튀어 올랐으면 얘 이때 4만원 돌파 나왔어야 했어요. 근데 안 나오고 계속 빠져버렸죠. 그냥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검색하면은 카카오 게임즈는 뭐 아니고 이렇게 카카오 게임즈는 게임 회사니까 근데 약간 다르고, 이렇게 세 개는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얘들은 접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고요. 뉴스 한번 볼까요? 사실 뉴스 볼 게 별로 뭐 카카오 뭐 분할 뭐 검색, 제가 분할 때문에 조금 이런 이렇게 좀 안 좋게 하락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카카오 분할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카카오 액면 분할해? 이거 언제 거야? 옛날이잖아.
자, 볼게요. 보면은 물적 분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카카오 그룹주 대폭락의 날. 물적 분할 나오는 이건 카카오, 이 뭐야? 상장 앞둔 라이온 하트, 카카오 게임 주주 달래기 총력. 야, 이거 참. 어쨌든 카카오 모빌리티도 있고요. 카카오 모빌리티도 또 뭐 판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좀 안 좋거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카카오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가고 뭐 이래야지 카카오는 이제 바닥이 올 것이다. 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는 저는 좀 안 좋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바이오도 예전에 어디선가 한번 분석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때 보면은, 자, 현대바이오도 시가총액이 옛날에 1조까지도 갔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저는 요때 이제 좀 털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많이 기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여기서 털고 다 못한 거를 이번에 올리면서 뭐 털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 조막순 세력이든 뭐든 여기서 한번 이렇게 털고 쭉 내려왔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얘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CM팜 대주주긴 한데 대주 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고, 원래 계속 뭔가가 뉴스나 호재 뉴스 이런 거 나오는 것부터가 저는 좀 별로 안 좋게 보거든요. 그것도 이 고가에서 이상한 거야. 그냥 아무 말 없이 주가 움직임이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 말 없이. 근데 아무 말 없는 게 아닌 상태에서 자꾸 주주들한테 우리 잘 나가고 있다, 걱정 말아라 하고 달래는 것 같은 거야. 변명하는 것 같잖아. 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적자로 돌아서서 이것도 조금, 이게 뭐냐면 얘네가 뭐 인상 실험을 하든 뭘 하든 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와요. 그 비용을 만약에 못 하잖아요. 그 얘네가 충당을 못 하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유상증자 때리고 주식을 팔아 제끼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회사의 유보율이 아직까지는 좀 있긴 한데 저거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화장품 사업 최대 주주 CM팜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리고 양모제 그거죠. 양모제가 그 탈모 뭐 이런 머리카락 나는 뭐 이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로 지금 돼 있고요. 차트 움직임이, 이게 좋은 차트 움직임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를 이탈시켜 버리잖아요, 2만 원을. 그러면은 밑으로 쭉 빠져가지고 그 다음 지지 라인인 15,000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서, 저는 그거 조금 위험하게 봅니다. 올라가서 내려오고, 원래 올라가서 여기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기술적 반등은 또 딱히 나오지는 않았어. 그러면 여기 위에서 근데 며칠 버틴 거 자체가 혹시 이 버틸 때 잔여 물량 판 거 아닌가, 저도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개미 털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개미 털기를 할 때 이렇게 바닥권 지지라인 개미 털기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만원 선에서 얘가 멈췄어야 했는데 밑으로 한 번 더 뺐다는 거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만큼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 않나, 이런 거여서 조금 안 좋게 보고, 현대바이오 검색을 했을 때 보면은 제가 아까 계속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조금 그렇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항암제 후보물질 폴리탁셀 췌장까지 약물을 전달한다. 이거 이제 주주들한테 약간 희망 주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조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현대바이오도 굳이 그렇게 좋게는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뭐 제가 100%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 판단 기준에서는 저는 그래서 현대바이오를 만약에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매도를 시킵니다. 저랑 같이 하시는 동반자분들이 저랑 같이 하시니까 제가 어쨌든 뭐 매매 사인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10월 6일 뭐 갑자기 10월 6일 날 이렇게 뉴스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주가 못 가잖아. 그럼 물량 넘기는 걸로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합병 등 종료 보고서, 이 옛날 거네. 지금 그 아마 종목 토론실 보면은 이 엄청나. 이게 그 지금 게시판 글 들어오는 게 이것도 개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개미 물량은 많고 개미들이 떠안은 거지, 그 세력들 물량을. 이렇게 보여가지고 조금 안 좋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이 보면은 약물 순조리 이거 봐. 코로나19 치료제 이게 옛날에 9월 22일 날 긴급 사용 승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9월 25일이면은 언제냐면은 이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 됐잖아. 9월 25일이 언제냐면요, 요때가 16일, 20일, 20, 요때거든, 요때. 이때. 그거 뉴스 내고 더 던진 거 아니야?
그래서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는 이게 반등 없이 나왔다는 거. 그럼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겠죠. 뭐 이쯤에서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올 타이밍인데 2만 원 이탈이 좀 안 돼야 될 텐데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딱 2만 원에서 버텨줬거든요. 이제 시간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야겠지만 월요일 날 이제 반등이 나와야겠죠. 월요일 날 다음 주 하루 쉬니까 화요일 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을 분석 드렸는데 카카오 그룹,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얘네들하고 현대바이오 분석을 드렸는데 다 저는 근데 제가 좀 힘든 종목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개인분들이 답이 안 나올 거 아니야.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그냥 버티다가 바닥 다진 거 확인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해서 손실 최소화하고 빠져나오거나 아시겠죠?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지금은 좀 힘들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오면 그 다음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IMF 때도 그랬죠. 여러분 국가부도의 날 보면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싶다. 다 그냥 밀어버리고 다 밀어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너네 다 팔아라. 싼 가격에 손해봐. 누군가가 손해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 종목에 대한 것은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들이 이미 다 제가 보기에 하락이 다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버티거나 아니면 기술적 반등에 좀 잘라내거나.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